자, 거기 58페이지에 아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지적도에 있는 거 있었죠? 어떻게 암기했죠, 우리가? 경생도, 거위,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이렇게 했었어요. 자, 1번 문제 가볼게요. 작년 문제잖아요. 제 지적법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소지 지번에다가, 그죠? 무슨 거위가 있는 거죠? 경생도 거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지 있죠? 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도 있고, 아까 삼각점이 지적 기준점 위치도, 건물의 위치도, 도각선도 있었고, 다 있는 거네. 그죠? 다 있고. 자, 밑에 2번 문제 가볼게요. 지적도가 다음과 같을 때 틀린 거 써 있죠? 이 지적도 도면번호는 가운데 몇 번일까요? 15번이죠? 그 126-15번 장애라고 써 있죠? 여기 지목이 목장용지일까요? 공장일까요? 공장. 그게 틀려버렸네. 그죠? 목장용지는 뭐로 돼 있을까요? 그 목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원을 안에 이렇게 십자 보시는 것은 지적 삼각점의 위치 표시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아까 산으로 표기된 토지 있죠. 그죠? 이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있는 땅이지. 임야다 이렇게 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지목 변경할 수는 있지만 축적 변경 등록전은 할 수 있지만 축적 변경 할 수 있는 토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경계는 0. 몇 미리, 그래서 1mm로 이렇게 적는다. 그럼 하나만 이제 보면 되죠?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우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1975년도 이후로 생기거든요. 6년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신도시가 생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우리는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 지역이 되는데, 근데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반드시 돼야 되는 두 가지 지역이 있는데, 그죠? 우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하는 측량을 지적 무슨 측량이라 하죠? 그렇죠. 지적 이렇게 확정 측량과 축적 변경이라고 있었죠? 이 두 지역에서는 반드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경축 확정 이렇게 암기하죠.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축적 변경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서는 둔다. 자,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있네요. 그죠? 아까 고유번호하고 소지 지번 기억나나요? 네, 좌측에 있는 그 니은자 모습은 도면에 먹고 다 있었죠? 그리고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이 땅의 계략적인 모습을 부호도라 하죠. 그죠? 꼭지점 1, 2, 3, 4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부호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실제 거리가 적혀 있는 좌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금 여기 살고 있었죠. 소지의 지번은 다 있었죠. 그죠? 그리고 제일 좌측에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니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신도시 땅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죠. 그래서 부자 나온 부호도와 부호와, 여러분 이 부호라는 개념이 아까 도면에서도, 그죠? 도면에서도 지목을 부호로 쓴다고 했죠. 그죠? 같은 부호라는 개념인데 의미가 다르죠. 지목에서는 부호로 쓴다는 것은 한 글자 쓰는 것을 부호라 하고,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1, 2, 3, 4 이렇게 이 번호들을 부호라고 그래요. 같은 부호라는 표현을 쓰지만 의미가 좀 다르다. 그리고 부호와 부호도와 부자가 살고 있었죠. 근데 제일 위에 부자가 강부자가 아니라 무슨 부자? 고부자.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한 장만 가지고는 무슨 부자밖에 알 수 없어요? 고부자밖에 알 수 없죠. 다른 것은 알 수 없죠. 그죠? 뭐 지목, 면적, 소유자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반드시 이렇게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다시 만들어서 비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적도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잠깐 가볼게요.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적도가 있죠. 이건 일제시대부터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적도예요. 근데 57페이지에 제일 밑에 또 지적도 있어요.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는 57페이지에 이런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56페이지의 지적도와 57페이지의 지적도에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여러분 56페이지에 이 지적도에는 중간에 지적도라는 제목만 있죠. 근데 57페이지의 지적도에 보면 이 지적도 제목 우측에 뭐라고 써 있죠? 좌표라고 돼 있죠. 옛날에 이걸 수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수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좌표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의 지적도에는 이 경계점 간의 거리들이 없죠.
근데 57페이지의 지적도에는 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들이 있죠. 맞죠? 그리고 56페이지 지적도에 보면 제일 밑에 아무런 얘기도 써있지 않죠. 근데 57페이지 아래 지적도에 보면 그죠? 이 지역은 이 도면에 의해서 뭐 할 수 없음?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경계점 좌표 놓고 시행적. 일반적으로 우리 땅의 측량은 이 도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계점 좌표 놓고 시행적은 이 지적도 가지고 측량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죠. 왜 그러죠? 이 지역은 이 지적도는 지금 축소해서 올려놓은 거죠. 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시행적의 실제 거리값인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 좌표. 그럼 이 지역은 이 좌표 가지고 땅을 측량해야 되지. 이 도면에 있는 선 가지고 측량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잘 위에 한번 가볼게요. 54페이지, 55페이지에 중간에 박스 있어요. 그 얘기예요. 저 경계점 좌표 보고 시행지역의 임야도가 아니에요. 그죠? 무슨 도의 특징? 지적도의 특징이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우리 그 시행지역의 지적도의 도면 끝에는 뭐라고 써 있고 좌표라고 써 있었고, 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어디에 적혀 있고 이 지적도에 적혀 있는 거. 그죠? 그 지적도 도면 아래에 이 지역은 이 도면에서 뭐 할 수 없음? 그렇죠. 측량할 수 없음.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잠깐 볼게요.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에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뭘 가지고 해야 된다? 좌표 가지고 해야 되지. 이 도면 가지고 한다 이러면 X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 9페이지부터 가보죠. 59페이지 있죠? 자, 위부터 볼게요. 59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 위치를 평면 직각 종횡선인 좌표로 등록 공시한 것으로서 작성.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좌표 가지고는 토지의 형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내도 역할은 지적도와 면적 소유자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도록 토지 대항을 함께 비치되어 있더라. 자, 비치지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 비치한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작성해 두는데 반드시 줘야 되는 경축 확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토지는 축척 변경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토지로서, 자, D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 소재 지번에다가, 그죠? 무슨 부자가 살고 있어요? 그죠? 고부자, 고유번호, 부호, 부호도와 좌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자죠. 그죠? 부호 및 부호도와 좌표는 다른 데 놓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다. 그 밑에 정리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뭘 가지고 한다? 그렇죠. 좌표 가져가지. 도면 가져가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그 2번에 이 지역의 축척에 대개 500분의 1이라고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반드시 500분의 1 아니다. 뭐 1000분의 1, 3000, 6000 될 수 있지만 대개 그 지역의 지적도를 그릴 때 축척은 500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무슨 부자가 살고 있어요? 고부자. 올해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한테. 예, 그래서 거기 밑에 문제가 있죠? 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지적법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만으로서 나열된 것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럼 무슨 부자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고부자 찾으면 2번이 답이겠죠. 그죠?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 공부와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자, 지적 도면에 제목 앞에 수치라고 써 있었어요. 도면 뒤에 좌표라고 써 있었죠. 네, 거기 벌써 틀렸네요. 도각서 오른쪽 아래 끝에, 그죠?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이렇게 또 나오면 안 돼요. 측량할 수 있음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텐데, 아까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써 있죠? 이게 어디 있나요? 좌측 상단이 있나요? 좌측 하단이 있나요? 우측 하단이 있어요? 우측 하단이 있어요. 이거 여기 써 있다. 이쪽에 써 있다.
여기에 써 있다. 아니, 이런 것도 나와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여기 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써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까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거 있었죠? 이게 도면 한 장의 실제 거리하고 길이죠. 그죠? 이거 도각선의 수치를 하거든요. 이 도각선 수치도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아니죠. 좌측 하단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거지. 우측 하단에 있는 거 아니고. 측마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근데 이거 지켜볼게요. 이 도면에서 뭐 할 수 없어? 측량, 이게 도각선이라고 하죠. 그죠? 우측 어디에? 하단에. 그러니까 지금 잠깐 거기 볼게요. 지금 그 표현이 그렇게 써 있죠. 지금 그 문제에서 문제 있어요? 그 60페이지에 예?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도각선 어느 쪽 아래 끝에? 오른쪽 아래 끝에야. 왼쪽 아래 끝에도 아니고 오른쪽 위도 아니고 왼쪽 위도 아니고 오른쪽 아래 끝에. 무슨 일 알겠어요? 예.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런 거 나와도 뭐라고 못한다니까요. 딱 고정 여기 이렇게 이쪽 여기에 쓰게 돼 있거든요. 이걸 여기에 쓰지 못하게 돼 있고 여기에 쓰지 않고 여기에 쓰지 않고 요 밑에 여기 우측 하단에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 요 숫자도 요것도 요 우측 상단하고 좌측 하단에 쓰게 돼 있지 저쪽에 이렇게 여기 쓰 있지 않거든. 여기 둘이 여기 쓰 있지 않거든. 요 도각선의 수치라 하는데 그것도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에 이 아까 숫자 있죠, 그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시험에는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다른 모의고사 이렇게 기술사 시험 이런 데들은 그 예상 문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죠? 요거 우측 하단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낯설죠, 그죠? 그렇게 그냥. 자, 그래서 그게 있었고요. 자, 3번 볼게요. 토지의 면적 있었죠? 토지 경계점 좌표부 시행적인 면적은 정수 단위세요, 소유점 한 단위? 그렇죠. 소유점 한 단위까지 있었죠. 면적 측정 기기에 있었죠. 전자면적 계산법, 좌표면적 계산법, 좌표면적 계산법이고, 자, 5번에 경계점 좌표역부를 두는 지역은 축적 변경과 지정 무슨 측량, 확정 측량은 반드시 해야 되죠. 이 2번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밑에 여러분, 여기 비슷한 문제가 이해하겠어요? 예, 그런 것들 이따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이런 거 경계점 좌표 잠시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61페이지에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들 쭉 봤네. 맞죠? 그래서 요거 아까 요 정도. 아까 뭐와 뭐는 다 있었고 소재 지번. 고유 번호는 어디에만 없고 도면에. 자, 우리 지목 있었죠, 그죠? 축적과 지목은 똑같죠? 토지양이 있었죠? 도면에 있었죠? 다른 데는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 하나만 쭉 오다가 요게 소유자 있었죠, 그죠? 소유자는 4가지 대장에만 있죠? 예. 그리고 요거 이제 토지양에만 있는 건 뭐? 이동명계. 공유전명부에 있는 거? 고소한 지번. 대지권역부는 고소한 지번에다가 플러스, 그죠? 아파트 땅이니까 건전한 대비. 도면에는 경계점 잡으면 무슨 부자? 고부자 있었고, 도면에는 전라도 경생도 깨깨커는 거위. 그래서 요거 하나가 여러분 많이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좌표 위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죠? 이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다 이런 말들에 틀려요. X예요. 좌표 나왔다고. 여기 경계점 좌표 지적도에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요 페이지에 지금 57페이지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죠. 여기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지적도예요. 지적도에 있는 거야. 예? 그 좌표 나왔다고 이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점 간의 거리는 지적도에 있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무슨 부자만 있는 거예요? 고부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좌표 위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돼 있다 이러면 XX. 지적도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적에 그거 하나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지금 58페이지 있죠. 문제 있었잖아요. 문제 있어요? 그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1번 고르는 거죠. 거기 동그라미 니은 있죠. 니은 있어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써 있죠.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적도에 있는 거지. 경계점 좌표 시행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표 나왔다고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예, 그렇게 나오면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넘기셔서. 자, 이제 63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 하나만 볼게요. 뭐 62페이지에 다른 거 다 봤는데요. 제일 밑에 도면 번호라고 써 있어요. 예? 이게 아까 도면에 그 1번, 2번, 3번 이렇게 색임도 그 얘기거든요. 15번 이런 거. 이 도면 번호는 공대에 가면 어디에는? 예, 공의전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도면이 아니니까. 공의제와 대지권등록부는 공대에는 도면 번호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도면 번호가 있는데 공대에는 도면 번호가 없다. 그거 하나만 보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63페이지에 이제 지적 공부의 보관, 반출, 공개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만약에 등록된 사항을 또 여러분이 잘 맞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그 밑에 문제 한번 가볼게요. 62페이지에 기출문제 있어요? 그 62페이지에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지적법상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거 물어봤죠? 네. 토지대항에는 토지 소지지와 고유번호 있어요? 네. 임야대항에는 지번과 개별 공시지가 있나요? 네. 지적되는 경계와 건축물의 위치 있어요? 공의전명부에는 소유권 지분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있나요? 네. 공의전명부에는 고소한 지분만 있지 그 건물이 나온 것은 대지권 등록부죠. 여러분이 사는 전유 건물은 맞죠? 네, 그게 틀렸죠.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과 건물의 명칭이 있었죠. 그 밑에 2번 문제 보세요. 자, 지적법상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거. 토지대항에는 경계가 있어요? 없죠?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거죠? 도면에 있는 거죠. 도면에.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경계 없어요? 부모방에 부모 없어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무슨 부자만 살고 있다고요? 그래요. 고부자만 살고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2번. 임야대항에는 건축물의 위치 있었나요? 응? 임야대도 도면이죠? 그럼 건축물의 위치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의 위치. 경생도 거위. 위치 나온 거. 도면에 있지. 지적도 임야도에. 없다면 안 되지. 임야대장? 임야대장이네. 제가 잘못 봤네. 임야도. 맞아. 임야대장에는 이동면 계죠? 여러분. 자, 세 번째. 공의전명부에는 토지 지분과 이동사유 있어요? 토지 이동사유는? 그렇지. 토지대장이 있지. 여러분, 대장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대장은 네 가지 대장이라고 그래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의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그 대장 중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만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과 지목 있어요? 지목 없어. 지목은 토지대장과 도면에만 있어. 맞죠? 예, 그렇게. 자, 우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공의전명부, 대지권 이게 네 가지 대장이죠? 거기는 소유자 이전이 있었나요? 소유자 있었잖아. 소대장 있었잖아. 그게 맞는 거죠. 맞죠? 예,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오면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이따 문제를 이제 풀죠. 그죠? 그러면 내가 못 맞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아직도 확실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오후 시험에 명확히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 틀린 것만 내가 하면 돼요. 그죠? 자, 이제 오른쪽에 63페이지에 지적공부의 보관, 반출, 공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이건 지적공부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용지로 되는 것은 그냥 일반 지적공부고 이걸 91년도에 파일로 만드는 것을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가지고 보관 장소가 가지고 있는 관청이 다르죠. 일반 지적공부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있는데 요거는 누구도 가지고 있죠. 시도의사 가지고 있고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가지고 있고요. 이걸 보관한 장소가 용지로 되는 것은 지적서거라겠죠. 그죠? 근데 우리 지적서거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군청 옆에 지적소가 있는데 여기 안에 토지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일 밑에 63페이지에 가볼게요. 그 지적소거에 이렇게 구조 이런 문제도 막 시험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보기에 창문과 출입문은 어떻게 돼 있죠? 이중을 하고 바깥쪽은 철제로 그죠? 안쪽은 곤충 지등을 막기 위해서 철망. 한번 이거 바꿔서 나왔다 그랬죠. 그죠? 바깥쪽이 철망, 안쪽이 철제 이렇게. 바깥쪽이 철제고 안쪽은 곤충 등을 막기 위해서 철망이고 여기는 용지가 보관되어 있어서 온도, 습도 자동 조절 장치가 되어 있는데 2065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섭씨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5고 습도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살짝 바꿔놓으면 그래서 해요. 섭씨는 25 플러스 마이너스 5, 습도는 60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러면 그래서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2065년도 무슨 년도? 2065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5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카드로 된 토지 대장은 200장 단위로 묶는다. 100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하고 아까 지적소고 옆에 있었죠. 그죠? 예, 지적소고는 요 지적 사무실 옆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다시 이제 보시면 위에 거 볼까요? 자 우리 지적 공부는 지금 지적소고 있고 이건 컴퓨터에 있겠죠. 그죠? 그 정보 처리 체계에다가 영구적으로 둘 다 보존하고요. 자, 우리 지적 공부는 이 지적소고 밖으로 반출이 금지되는 게 원칙인데 반출하신 두 가지 있네요. 뭐 터지거나 천재지변이나 누구 승인? 시도에서. 우리 시도에서 승인 나는 거 세 가지죠. 그죠? 반지축이 거기 나오잖아요. 반축. 그리고 요거 하나는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용지로 된 것은 해당 소관청에 가서 열람하는데 이 파일로 된 거 있죠. 그죠? 이거는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어디에 가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시도의사 가서 열람하는 게 아니죠. 가지고 있는 것은 시도의사 가지고 있지만 이거 국장이 가지고 있다 이러면 안 돼. 시도의사나 위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열람은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읍면 동사무소가. 그죠? 이건 지금 파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바이러스에서 날아가면 백업 파일, 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구축한다? 그렇죠. 구차.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자주 좀 등장해요. 그 우측에 있는 거기 정보 처리 시스템 그것들을 잘 기억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 시도에서. 국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열람은 시도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열람은 우리 일반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 동사무소 한다. 자, 복지 시스템이 누가 한다?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권한자 나온 거 그렇게 보시고. 자, 넘기셔서. 예, 그리고 그 뒤에 문제 하나 있네요. 그죠? 문제가 하나 있죠? 작년 문제죠? 자, 지적 공부의 보전 등에 관한 사고, 옳은 거 찾죠? 그죠? 자, 우리 지적소고는 지적 사무실과 연접해서 설치되어 있죠? 자, 니은. 천재지변 외에 그 밖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는 경우 외에는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죠. 그때는 반출할 수 있죠?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는 때 필요하면 그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고. 자, 디귿은 정보라고 써 있죠. 그죠?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할 때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영구히 보존하고. 자, 카드로 된 토지당 200장 단위로 100장. 네, 100장. 그래서 니을만 틀렸죠. 그죠?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올해는 요거 밑에 2번 문제를 조금 기억하라고 그죠? 그죠? 우리 지적 전산자료라고 써 있잖아요. 지적에 관한 이 모든 전산자료인데 밑에 보면 이 지적 전산자료 가지고 우리가 조상 땅 찾기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죠? 전국의 할아버지가 어디에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전산자료 이용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우측 페이지에 보시면 이용 절차에서 일정한 자의 심사를 거쳐서 일정한 자들한테 우리가 신청으로 가죠. 그죠? 첫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승인을 받았거든요. 한 4년 전까지는. 근데 지금 승인이 뭐로 받겠다고요? 신청. 근데 그 단위에 따라서 나눠지죠. 그죠?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공고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으로 가는 권한자들이 다르죠. 그죠? 기관장들이. 자, 우리 전국 단위는 셋 중에 하나 가서 신청하죠. 누구나. 국장이나 시도이사나 지적소관청. 우리 지적본 세 사람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시도 단위는 국장이 사라지죠. 그죠? 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그리고 시공고 단위는 누구한테만? 지적소관청에만 가서 우리가 신청을 한다. 근데 요 사생활 침해 때문에 아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았죠. 그죠? 근데 사생활 침해 염려가 없어서 그 니은의 니을 보면 심사받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그죠? 자, 첫 번째는 동급인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신청하든지, 또 니은, 디귿,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전산자를 신청할 때도 심사받지 않을 수 있고, 또 주의할 것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외.
제외한. 포함은 사생활 침해 때문에 심사를 받는 거고요. 제외한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는 심사받지 않을 수 있다 보시고, 자, 우리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 그러니까 사용료 납부가 면제된다고 써 있죠. 네, 그리고 큰 3번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기업에 88 올림픽이 생겨가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기구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그 2번에 보시면 누가 관리 운영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죠. 지적공부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네 가지 자료죠. 공주, 가족 등기 이렇게 암기했는데 공시지가 전산자료, 주민등록. 자, 우리 토지니까 주택은 아니죠. 그죠? 네,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전산자료, 등기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장들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고, 그래서 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가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거 하나 권한점만 기억해 두시고. 자, 넘기셔서. 자, 요 4절에 지적공보 요 복구. 자, 요 부분은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렇죠? 그죠? 자, 우리 지적공보 복구는 지금 아까 이 토지당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적소고. 예, 지적소고에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 지적소고에 가지고 있던 토지당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다시 만드는 걸로 지적공보 뭐 한다? 복구. 예. 우리나라 가장 많이 잃어버릴 때가 6.25 사변 때고, 그죠? 최근에 한번 복구한 적 있다고 그랬죠. 최근도 아니고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에 보면 연천군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한탄강 옆에 지적소고가 있는데 한번 연천군청이 한탄강에 여름철에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연천구청이 가지고 이 토지장이 홍수를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연천구청에서는 떠내려간 이 토지장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이거 뭐 한다고? 지적공부? 복구. 그 복구에서 개념에서는 두 가지 기억하는데, 자, 지적공부 복구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복구한다. 소관청이 직권.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연천구청이 복구하는 거예요. 저 복구할 때 누구 승인 받아서 할까요? 지체 없이. 지체. 우리 승인은 반지축만 있죠. 그 누구 승인 받는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 개념에서 보시면 그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 훼손되면 그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 가지고 토지 표시상과 소유자 관계를 지체 없이 등록 복구하는 것으로서 밑에 복구 자료를 좀 줘야 되죠. 그죠? 자, 지금 복구한다는 것은 토지장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 저거 뭐야? 토지장에는 좌측에는 토지의 표시사항이 있고, 그죠? 오른쪽은 땅의 소유자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복구 자료가 이제 표시사항과 소유자 부분의 복구 자료를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가 등기부가 있었죠. 자,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있었죠.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이 있었잖아요. 갑구에는 소유권이 있죠. 그죠? 그럼 등기소의 등기부가 그 토지장에 사라진 토지가 등기부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등기부가 남아있을 때는 등기부는 토지 표시사항에 대한 복구 자료를 쓸 수도 있고 소유자에 대한 복구 자료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복구 자료 중에서 요 등기부는 표시사항의 복구 자료를 쓸 수 있고 소유자에 대한 복구 자료를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분쟁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뭘 받죠? 판결. 판결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 확인해 있으니까 표시사항에 대한 복구 자료를 쓸 수 있고 소유자에 대한 복구 자료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이 요 대장에 이 소유자 부분 복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대장의 소유자라는 복구는 딱 두 가지 자료만 쓸 수 있는 거죠. 이미 등기된 토지는 뭘 가지고? 등기부. 미등기된 토지는 법원의 판결서. 우리가 한 100만 필 정도가 미등기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복구 자료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라는 복구는 딱 두 가지다. 이미 등기된 토지는 뭐? 등기부. 미등기된 토지는 판결서. 근데 이 표시사항에 대한 복구 자료가 한 7가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게 자주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요게 자주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이 어렵죠. 그죠? 그 자주 시험이 나오고. 민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뭐 반사이지서 법률행위인 것 아닌가만 물어보죠. 굉장히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럼 그런 것들은 맨날 단골손이면 나오는 거예요. 몇 개냐 이렇게 기억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우리 하다 보면 7가지라고 해. 이건 됐고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그걸 문제를 못 풀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은 나오면 풀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꼼꼼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적부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배웠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결과물 가지고 뭘 가지고? 결과물 가지고는 복구자를 쓸 수 있겠죠. 지목 면적. 그래서 결자란 표현이 나온 거죠. 그죠? 측량 뭐? 결과서. 토지등 정리?
결의서예요. 이것들은 복구자를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지적공부 등본은 복사해 놓은 거죠. 복제된 것은 이미 등록된 거죠. 종합증명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건 다 결과물들이에요. 무슨 물? 결과물 가지고는 복구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결과물이 아닌 것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자, 무슨 계획서, 준비도, 신청서 이런 거 나와요. 이건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는 표시상에 복구자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복구 뭐는 결과물 가지고는 복구자를 쓸 수 있지만 복구 계획이나 준비 이런 거 가지고는 복구자를 쓸 수 없다. 거기 지금 여러분 66페이지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66페이지에 지금 표시사항의 복구 자료가 많죠. 그죠? 기억은 등기부, 니은은 판결서. 그죠? 자, 우리 디귿부터는 다 결과물들이잖아요. 측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 결의서, 지적공부 등본, 복제된 지적공부, 부동산의 종합증명서. 이것들은 복구자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무슨 계획서 나오죠. 그죠? 측량 수행 계획서 이런 것들이나 준비도 이런 거 나오죠? 이건 복구자를 쓸 수 없고. 자, 밑에 소유자 부분의 복구자는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쓸 수 있었네요. 뭐나 뭐.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서. 그러면 여러분 토지 표시사항이나 그죠? 어? 소유자랑 복구자를 둘 다 쓸 수 있는 건 딱 두 개네. 뭐와 뭐. 등기부나 판결서. 요거는 표시사항의 복구자를 쓸 수 있고 소유자 복구자를 쓸 수 있죠. 그죠? 자, 이제 복구하는 오른쪽 페이지에 절차가 나오죠. 그죠? 자, 연천구청이 자, 복구하는 순서잖아요. 자, 현장에 가서 복구 자료가 있는지 조사하겠죠. 그럼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대장에는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복구 자료 가지고는 복구 자료 조사 서면을 만들고 도면에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가지고는 복구 자료 조사 도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구 자료 조사 서면에서 나온 그 필지의 면적과 복구 자료 도면에서 측정해서 나온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가 있는데 루트로 돼서 알 필요 없어요. 허용 범위를 모아하거나 초과하거나 이 마을에 도면을 만들 복구 자료가 없어요. 그럼 도면을 못 만들면 복구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럼 이때는 복구 뭐 한다? 측량합니다. 자, 측량에서 나오는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아서 이 경계 면적을 조정할 때는 경계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관 측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자, 옆집 토지 소유자나 옆집 주인의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경계 면적은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이 복구 측량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복구를 하니까 여기에 이의신청의 사람들은 이의신청해달라고 소유자들한테 게시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게시는 며칠 이상? 15일 이상. 어디 게시판? 그 시공고, 시도 아닙니다. 그죠? 시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면 요 게시 기간 내에 소유자들이 뭐 하면 되죠? 이의신청. 그럼 이제 복구되면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기억해야 되는데, 우선 복구 측량은 허용 범위는 뭐 할 때? 초과 이내일 때 안 되고, 그 경계 면적을 조정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고, 그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는 뭘 얻어서? 동의. 그리고 며칠 이상 게시한다? 그렇죠. 시공고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한다. 그 정도는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 2번부터 한번 볼게요. 67페이지. 복구 자료.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 자료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가지고는 복구 자료 조사 서면을 만들고 지적 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가지고는 복구 자료 도면을 만듭니다. 복구 측량. 복구 자료 도면에 따라서 측정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이 증가하며 허용 범위를 모아하거나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 도면을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으면 뭐 한다? 복구 측량. 자, 경계 면적의 조정 보세요. 복구 측량에서 나온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을 때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에 대해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경계 면적 등을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게시.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그 복구할 대상 표시상을 시공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15일 이상 게시하면 이 게시 기간 내에 우리들이 뭐 할 수 있죠?
이의신청. 그 7번만 볼게요. 다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 도면이 복구되어 있지 않는 토지가 우리 축적 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되면 우리 축적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면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중으로 도면을 복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넘기셨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재작년 문제가 나오네요. 그죠? 복구 및 복구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틀린 것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선 복구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시되고 해도 지체 없이 복구했죠. 2번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서 표시사항과 소유자 관계를 복구하죠. 그죠? 근데 거기 소유자 관계의 복구 자료가 있었죠. 딱 두 가지 자료라고 있죠. 그죠? 뭐나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서에 따라서. 3번 볼게요. 지적공부 등본, 개별 공시지가, 측량신청서, 측량준비도 법원의 판결서가 복구 자료다 이러면 거기 뭐 개별 공시지가나 측량신청서나 측량준비도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복구 자료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만 볼게요. 4번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복구 자료 도면에 따라서 측정한 나온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이 증가하면 허용 범위를 그렇죠.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 도면을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을 때만 복구 측량이죠. 그죠? 반드시 복구 측량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내일 때 복구 측량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뒷페이지 하나 더 볼게요. 그 밑에 68페이지에 자,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써 있어요. 요것도 이제 종종 나오는데 요거라고 있잖아요. 자, 우리 지적법을 배우는 것은 땅에 대해서만 배우죠. 부동산 하면 땅과 건물이죠. 그리고 지적공부만 봐가지고는 건물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되게 같이 팔리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2018년도부터 이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비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5가지죠. 그죠? 그래서 요걸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D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자, 뒤에 70페이지에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죠? 거기에 되게 이제 음영 처리된 부분들이 있죠. 그죠? 예, 그 부분들이 이제 그 복구 자료들을 써 있는 부분이죠. 좀 제일 좌측에, 보세요. 상단에는 토지 표시가 있나요? 쭉 중간에 오다 보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 현황 써 있죠. 그리고 우측. 자, 우측 상단에는 건물의 표시 써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 표시와 토지 소유자가 적혀 있고, 그죠? 건축물의 표시와 건물의 소유자가 적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에 보면 거기 개별 공시지가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 있어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별 공시가 부동산의 가격이 적혀 있어요. 개별 공시, 실거래가 적혀 있다면 안 돼. 그리고 그 이제 중간에 있고 소유자 현황 밑에 보시면 이 토지 건물의 용익권이 설정되는지 아닌지 유무, 담보권의 유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등기에 권리사항의 유무, 무슨 사항? 권리사항. 표시사항이 아닙니다. 권리사항의 유무가 그 부동산 종합공부에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받는지 그 토지의 이용 및 규제죠. 그죠? 건물의 이용 및 규제가 아닙니다. 뭐의 이용 및 규제? 그래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요 5가지가 적혀 있는 것이 뭐다?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그럼 앞에 잠깐 가볼까요? 자, 68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증 나오죠? 토지 소유자와 토지의 뭐죠? 표시. 2번. 건축물의 소유자와 뭐죠? 표시. 자, 3번은 건물의 이용이에요, 토지예요. 토지 이용 및 규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4번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에서 그 등기법상 등기에 부동산 등기에 권리에 관한 사항, 표시에 관한 사항, 권리사항, 표시사항이 아니고. 자, 오른쪽 페이지. 자, 부동산의 보상이다, 가격이다. 가격. 근데 이 가격이 실거래가다, 개별 공시지가다. 개별가다. 실거래가 적혀 있다면 안 돼.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 주체가 나오거든요. 자, 쳐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 근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2013년에 말할 때 이게 파일로 돼 있어요. 그럼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죠? 이거 누가 구축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자, 우리 전산 지적공부 있었죠? 그럼 복지 시스템을 누가 했고요? 국자.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의 복지 시스템은 누가 한다? 다르다는 거. 자, 우리 아까 전산 지적공부도 열람 발급할 수 있었죠? 자,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었고, 그죠? 누구한테도 할 수 있죠? 읍면동 파일이 됐으니까. 그럼 부동산 종합부도 파일이 됐으니까 지적소관청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읍면 동사무소 신청할 수 있고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가 잘못 등록되면 정정해야 되거든요. 그 등록사항이 오류 정정인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가 아니지만 지적공부 오류 정정을 준용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지적공부도 소유자들이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보는데, 근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소유자가 오류 정정을 신청할 때는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가지고 있죠? 지적소. 그럼 누구한테만 오류 정정한다? 지적소관청이면 오류 정정을 신청하는데, 읍면 동사무소 가서 오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열람 발급은 누구한테 할 수 있지만, 읍면 동사무소 할 수 있지만, 오류 정정은 누구한테만? 지적소관청에 할 수 있지. 읍면 동사무소 오류 정정할 수는 없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2번. 부동산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인 관리하고. 3번. 지적소관청이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에게 내용을 통지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내용들이 지금 69페이지에 나오죠. 자, 가로 2번부터 보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가지고 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고. 자, 2번. 지적소관청 역시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 멸실 훼손 대비해서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죠. 네. 3번. 자,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은 지적소관청에 연 1회여 상시적으로, 네,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4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 위해서 필요하면 관리하는 기관장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되고. 자, 열람 발급은 파일로 됐으니까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나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사무소 할 수 있었죠. 자, 오류 정정 보세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준용한다고 했죠? 그 하나 써놓으라고 했죠, 그죠? 소유자가 누구한테 오류 정정을 신청한다? 지적소관청한테. 네, 보시고. 2번. 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정 위해서 등록사항이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인 관리하고. 3번. 지적소관청은 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장들에게 내용을 통지해서 등록사항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넘기셨어요. 그 부동산 종합공부의 기출문제가 나오죠. 그죠? 작년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 요걸 보기 전에 요 내용을 잠깐 가볼게요. 아까 열람 발급에서 요 두 가지만. 아까 파일로 된 게 있었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열람 발급할 때 파일로 된 거니까 누구한테 할 수 있고. 읍면 동사 할 수 있죠? 역시 부동산 종합공부도 우리 파일로 됐으니까, 그죠? 열람 발급을 누구한테 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 누구? 읍면. 근데 이 복지 시스템이 틀리죠, 그죠? 파일로 된 거 복지 시스템은 누가 하고? 국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복지 시스템은 지적소관청. 이게 다르다는 거. 열람 발급은 똑같지만 이게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밑에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다 틀린 거. 자, 우리 지적소관청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해야 되고. 2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등기법에 부동산의 무슨 사항? 권리사. 표시사항이 아니죠. 그죠? 네,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해야 되고 3번 자 우리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행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죠. 자 4번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 멸실 훼손 대비해서 복제 시스템도 누가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하죠. 근데 5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이죠. 열람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사할 수 있었죠. 또 부동산 종합공부의 기록상의 전부 일부 열람과 증명 같죠. 발급은 그죠? 증명서 발급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사만 하는 거지. 시도의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종합공부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이동이 나오죠? 그렇죠. 이제 토지 이동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우리 토지 이동은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요 바다 말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동 한번 쭉 한번 보고 할게요. 좀 쉬었다 하죠.